그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양민들은 전부 여기에 다 걸리죠. 이 양민. 양민들의 질서. 예, 양민들의 질서는 뭡니까? 신호등만으로 예, 충분. 게임도 있죠.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예, 천기 백기가 바로 이 신호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관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예, 보수성이라든지 신호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것이죠. 평가는 뭡니까? 네가 생각, 내가 생각하면 할래? 전부 이런 호승심을 가지고 있는 호승심. 이기는 걸 좋아해요. 왜? 어차피 호랑이하고도 맞박들이 봤기 때문에 기왕 부딪힌 거 누구하고 부딪혀도 해보고 싶은 거죠. 호랑이를 데리고 산다는 거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임하고 개가 이렇게 남아있죠. 자, 임하고 개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는 생아 자면서 오행이 임은 어떻다고 예? 같은 거죠. 그죠? 오행이 같다. 오행이 같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수는 인수인데 치우쳤다 해서 편인. 그 다음에 똑같이 생하자면서 어떻다고 해요? 오행이 다르다. 오행이 다르므로 음양이 조화를 갖췄다 해서 말을 정자의 정인. 여기도 음양이 갖췄으니까 관은 관이 돼 정관이 되죠. 그죠? 정관. 자, 이 편인하고 정인하고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뒤에 이제 육친을 다시 확장해서 한번 더 나옵니다. 오늘은 일반적 개념만 한번 쭉 알아놓으십시오. 자, 편인은 뭐냐면, 편인의 기본적인 작용은 뭐냐면, 식신을 극하는 거예요. 아까 식신을 잘 보라 했죠. 자, 식신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임은 수에 속하고 병은 가에 속하죠. 그죠? 오행적 극하는데, 음양이 서로 치우쳐 있으므로 완벽하게 제어한다 했죠. 완벽하게. 아까 경금이 간목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이유는 오행적으로 반대편이라도 음양이 같기 때문이죠. 똑같이 임도 병을 완벽하게 제어하니까 이거를 일종의 도식, 식신을 막아버린다 또는 도둑질한다를 또 씁니다. 도식, 식신의 별을 쪽박을 완전히 깬다. 알죠? 쪽박을 깬다는 말 알겠죠? 편인.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식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거예요. 자연에서 치면 싹과 같은 거고. 이 싹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완전히 짓밟게 한다는 것은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멈추게 하는 별을 안고 편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래 조금 부르려고 하면은 막 뒤통수 딱 때리뿐이야. 자기 뭐 좀 하려고 하면 바가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바가지 깨부고. 이게 완전히 콩쥐의 눈물이다 이거죠. 콩쥐 눈물 아십니까? 콩쥐의 눈물. 목포의 눈물은 알아도 그지? 콩쥐의 눈물. 이 콩쥐가 어떻게 하다고 해요? 계모 밑에서 밥 얻어먹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별이 바로 이 편인이에요. 즉 식신이 없이, 식신은 뭐냐면 신차로 보면 뒤에 또 더 확장해서 할 겁니다만은 팔, 다리와 같아요. 자동차를 지면 엑셀에다 앞으로 가게 하는 별인데 그걸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다리 없이 먹을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을. 자, 이 사람은 뭐 드디어 콩쥐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리밭에 가가 빌죠. 그 장면 압니까? 계모 그러니까 해와 달이 되는 오능인가? 그런데요. 콩쥐가 뒤에 어떻게 되죠? 밑빠지도 불도 붙고 막 얘가 엄청난 서름을 당하다가 뭐 두꺼비한테 해가지고 신통력이 드디어 나오죠. 그죠? 콩쥐의 신통력. 그래서 편인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신통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특별한 재주, 기술, 재능, 그 다음에 순발력에 의존하는 스포츠. 뱀은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없으면서도 돌아다니죠, 그죠? 그렇게 그 순발력에 의존하는 스포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보면은 예술, 의학, 철학, 종교, 꼼짝도 안 하면서 받아 먹는 거. 그게 종교예요, 종교. 꼼짝도 안 하면서 딱 앉아 올라오면 참아야 하는 이란 말 한마디 딱 해주면 감사합니다. 됐어. 그게 바로 특별한 재주라는 거예요. 이 편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식신상간을 적게 쓰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기응변에도 능해야 되고 일종의 변태성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걸어갈 때 나는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니까. 변태가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지닌 어떤 자격. 그 다음 운에서 만났을 때는 대체로 더딘 일. 차로 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그냥 못 움직이죠. 그 다음에 신데렐라의 기적, 콩쥐의 눈물, 그 다음에 뭡니까? 심청이의 효심. 전부 다 이 편인에 속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심청이도 뭡니까요?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편인의 신통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작용도 하고 험한 작용도 하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편인이 잘안 해도 이제 시통력도 발휘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예? 예를 하나만 들어보라고. 운에서요. 운에서 이제 편인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인이 인수가 와서 작용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재를 흔들어주는 작용도 있고, 식신을 자극하는 일도 있고, 인수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인수로서 뭘 생화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 편인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순간에는 인으로 대충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인이 오면 자기가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 할 시간, 공간 이런 게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초상사하고 그 의미가 잘 통해요. 초상이 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할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망고 쓸모도 없던 3만디 땅을 아버지가 내도록 세금만 내고 있다가 그래가 아버지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앞으로 문서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 편인의 이제 재를 흔들거나 식신을 자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올 때 그 돈이 어마무시한 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편인은 현금화하기 힘든 문서, 팔아먹기 힘든 부동산인데 이것이 팔자 내에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금전적인 힘으로 발휘한다는 거죠. 왜? 편인은 뭐냐면 이미 압축이 발생해 있은 거예요. 압축이. 꼼짝 마라 이거죠. 꼼짝 마라. 그 수갑 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죠?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다? 반발력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별은 하나도 없어요. 안에서 다 좋은 별이에요. 알고 보면. 다. 거꾸로 그 식신운에 편인의 그 식신 원국에 편인이 닥쳤을 때 반드시 고달픔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하면서 노래 부르고 가는 이 식신이에요. 식신. 노래. 근데 갑자기 이 편인이 오면은 뭐냐면 이제 어디 도착했는데 박물관 앞에 도착한 거예요. 박물관 앞에 도착해가지고 박물관에서 그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부 조용히
그럼 애들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치원생들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더럽죠? 전부 입이 삐죽삐죽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편인이 와가지고 편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제어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식신을 제어해버리는 거죠. 최신약 때도 예. 마찬가지입니까? 어디에? 최신약 사줄 때도 그렇죠. 예. 신약, 신강 불론하고 어쨌든 편인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는 압축을 주더라도 이것이 펼쳐질 때 크게 발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식신이라 하고 나무에게서의 나무가 여기 꽃이 불기운에 응해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무다. 저기 감목이다 칩시다. 감목. 자, 감목이 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목기운에 응해서 성장하죠.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쭉 자기 성질을 성취시켜 나가다가 불기운이 오면 펼쳐지죠. 펼쳐지죠. 자, 이 펼쳐져 있는데 요 임자는 뭐와 같아요? 꽃을 피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예요? 계절로 초가을, 늦가을, 겨울이죠. 잎지고 꽃지고 오만 거 다지게 해가지고 완전 추위로서 겨울을 나게 하죠. 그죠? 앙상한 나무가지로 꽃이 아니라 앙상한 나무가지로 있게 하죠. 자, 이때에 뭐가 편인이 뭐가 좋노? 이런 거. 뭐가 꽃도 안 피우고 나무도 안 피우고. 이때 뭘 하느냐? 나무가 외부적인 성장을 멈추고 내부적인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벌레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벌레. 예? 그래서 벌레를 따로 모으기 위해서 새끼줄 감아놓은 거 봤습니까? 예, 요걸 갖다가 봄 되면 걷어가 하죠. 예? 그게 편인은요, 계모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편인이 뭘 준다고 해야 이런 압축을 줘가지고 끊임없는 새로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와 같은 것이죠. 만약에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안 컸다면 상상해봤습니까? 계모 밑에 컸으니까 다락방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내 기필코 성공하고야 말리라. 이게 편인 때문에.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는 뭡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거나 도식, 즉 식신을 억제해서 있는 불편함을 주지만 뭘 준다고 해? 신통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뜻이죠. 예. 그래서 편인 운을 딱 지난 그 다음 분에서는 거의 무조건 대발한다 보면 대발은 아니죠. 대발은 아니고 편인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해요? 정인이 와가지고 이제 조금 좀 덜 때린다는 거지. 친엄마가 더 하다니까요. 아 잡는 거는 따라다니면서. 편인은 뭐예요? 조건을 딱 주잖아요, 그죠? 독 빠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으라. 조건을 줘가지고 괴롭히는 거니까 독 옆에서 계속 울고 있으면 되는데 정의는 뭐냐면 해주는 척하면서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알고 보면 해주는 거 맞아요. 떠미기 주고 키아 주고 발 씻어주고 뭐 옷 입혀주고.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활동에 엄마 밑에 있으면 영어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장애가 되는데 아무튼 편인을 떠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지기 시작한다. 대원에서 예. 같은 경우는 예. 정인을 안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인을 제외하고는 반이 오더라도 제가 식신상을 다 오더라도 예. 급제까지 오더라도 다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인의 눈물을 맛본 거는 추운 겨울을 맛본 나무와 같아서 어지간한 저항에는 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는 어떻다고 해요? 매도 있고 상도 있다니까요. 매도 있고 상도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면, 음양적으로 뭐예요? 나를 낳아주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말로 친모와 같다, 엄마와 같다, 이 말이죠. 엄마와 같음으로써 음양이 잘 맞으니까 적당한 제어를 받는 것이고, 학문과 정통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뭡니까? 경학,
우리 벼슬을 하기 위해 하는 공부가 대체로 정인에 해당되죠. 보수성, 기본적인 예절, 포용성, 도덕심, 양심. 그 다음에 질서, 학문, 학위 이런 뜻을 보편적 일반적인 뜻을 씁니다. 편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면 정인은 일반적인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편인은 뭐냐면은 그렇게 저항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뭐가 빠르다고 해요? 포기가 빠르다. 정인은 엄마한테 일러준다죠. 엄마한테 일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 못함. 끝까지 포기 못함. 독종이다 이 말이죠. 동물로 치면은 포기가 빠른 것은 오히려 능력적인 면에서는 사자. 그러나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 줄 압니까? 사자가 이 편인성을 갖고 있는 똑같아요. 이렇게 쭉 이 갈대숲이 있으면 사자가 요 아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몸을 숨기고 여기에 얼룩말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자가 잡을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정거리 안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사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지금 뛰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사정거리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을 자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동물의 왕이냐? 그래 그 몇 시간씩 계속 보고 있다가 잤단 말이죠. 눈 떠보니까 막 얼룩말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뭘 하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새로운 먹이를 찾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웃자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잡았다 이거죠. 잡아가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하이에나들이 몰리죠. 하이에나. 자, 이 편인과 정인의 속성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비교한 겁니다. 하이에나는 뭐냐? 저거는 우리가 먼저 찜했다 이거라. 분명히 사자 앞에 있었지만 찜은 우리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명분, 이 도덕적인 명분이든 사회적인 명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은 왜? 뒤에 내를 밀어줄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한 엄마.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의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인수라는 별인 사람은 인내심 최고. 인내심 최고. 인내심 최고 때문에 오랫동안 버티기 이런 거는요, 이 정인격들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팥쥐의 당당함, 팥쥐의 당당함, 콩쥐의 눈물, 팥쥐의 당당함, 인내심 최고. 내 거 맞는데 뭐 하면서요. 끝까지 달라드니까 또 뭡니까? 편인은 또 뭐 어떻게 돼요? 새로운 먹이를 향해 달려가고 또 뭡니까? 포기하고 또 가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일은 오히려 편인성이 더 많이 하고 정인들은 뭡니까? 하여튼 말만 맞으면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챙겨놓고 배 두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정인격들은 눈치가 빨라요, 늦어요? 아니죠. 늦죠. 편인은 어찌해야 돼요? 편인은 뭐냐면, 잡은 걸 가지고 또 안 뺏기려면 열심히 또 뛰어야 되고 막 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정인은 뭐냐면, 우리 건데 하면서요. 온나, 이걸 온나, 오바라. 한번 해볼래? 끝까지 해보자. 그래 할 수 있는 그게 정인격이니까 눈치가 좀 둔해요. 눈치가 좀 둔하다. 대신에 인내심 최고고, 하여튼 그 골통, 인류 역사에 남긴 골통들도 보면 이 정인격들이 제법 많습니다. 보면. 편인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신통력을 가진 재능으로 발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갑을병적 무기형신 이게 설명한 게 아니고 여기 써놓은 거 있죠. 편재, 정재, 오늘 그 육친을 지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심층적인 의미나 또 해석의 방법이 계속 앞으로 확장돼 나갈 거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고 진도에 따라오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친 자체는 그래도 기본적 개념을 다 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책에 뭐 어느 텍스트고 간에 그 기본적인 관계가 다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표를 아마 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눈치 빠른 사람을 위해서, 요건 숙제를 해놨네요.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면은, 39페이지에 보면은 그 육친표 해놨죠. 육친표를 해놨는데, 아까 그 갑일주를 가지고 해봤죠. 그럼 비견의 갑일주의 비견의 갑, 겁재의 을, 식신의 병. 갑은 막 쉽죠. 그냥 그대로 쭉 쓰면 되죠.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을하고 닮은 게 비견이 을, 갑, 그 다음에 정병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자, 요거를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요 부분은 뒤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대해서만 육친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 오행 요소를 적용해가 발생하는 육친 관계에서 천간과 천간 사이에만 이런 육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있는 이 인자도 오행적으로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하고 그죠? 이것도 뭐라고 비견성으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갑은 뭐와 동하고 인과 동하고, 그 다음에 을은 뭐하고 동하고 묘하고, 병은 순서로 하면은 오가 양에 속하는 화에 뜨는데, 육친을 적용할 때는 계절적인 차서에 의해서 사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정은 오, 그 다음에 무는 진하고 술하고 기는 축하고 미하고, 경은 신하고 신은 유하고, 임은 해수하고, 개는 자수하고. 그래서 원래 순서에 의한 음양이 바뀌는 게 사오하고 해자, 요거는 자기 자신이 이 순서에 의해서 매겨지는 음양과 달리 육친적으로 운용으로 쓰여질 때는 사가 양의 화로 작용되고 오가 음의 화로 작용된다 이거 하고요. 이거 머리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해수가 뭡니까? 순서에 의해서는 음인데 양의 수에 쓰여지고 이게 음의 수에 의해 쓰여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일주가 뭘 보면, 임을 보면 아까 뭐라 했죠? 편인이라 했죠, 그죠? 편인이라 했는데 해수를 보더라도 뭐가 같다고 편인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천간 대 천간, 천간 대 지지 사이에도 뭐가 있다고 육친 관계가 묶어서 형성된다. 이거를 익혀 두십시오. 여기가 좀 능숙해져야 이제 사주 해석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것은
어차피 무리라고 보고 외우는